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반도체를 21세기 산업의 쌀,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죠.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했고 충청북도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특화단지 지정이 왜 필요한지, 또 지정될 경우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산학연관 4분 모시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이용일 산업육성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정상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은편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규복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대외협력팀 이명민 담당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15개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특화단지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 요건으로는 전략산업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보, 지역의 주요 산업, 전략산업과 연계 발전, 기반시설과 전문 인력 확보 등이 있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입지 확보,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생산시설의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시설 구축 비용 지원, 세액공제와 부담금 감면, 투자 지원 등 기술 인력 금융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3개 분야 공모를 진행했고 평가를 통해 올 상반기 중 특화단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다는 격이다. 위호부이익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특화단지에 지정된다면 아마 비상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은요? 네, 저는 달리는 말에 책찍질을 한다는 주마가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반도체 2차 전지를 현재의 먹거리 그리고 앞으로의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되면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원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간단하게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충북이 잘하고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 특화단지로 지정이 된다면 사실은 이 충북도만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적인 부를 창출하고 국가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정 자체가 애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저는 활용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마무리할 때 중요한 부분에 어떤 방점을 찍는 그런 것처럼 충청북도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된다면 2차 전지 산업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죠. 정부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 이제 공모를 받았는데요.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는 2곳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신청한 지자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17개의 시도가 다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서 뛰어든 상태이고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은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고 2차 전지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쟁 구도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부에서 27일 날 접수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상의 정보를 파악해 보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충북을 포함해 경기도, 경북, 인천, 대전 등 15개를 신청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 충북을 포함해서 경북, 포항, 울산 등 한 5개가 신청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북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과장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반도체 산업은 저희 충북의 주력 산업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쭉 이끌어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충북에서 얼마큼 차지하냐면은 우리 전체 부가가치의 27%를 반도체에서 키워주고 있고요. 수출도 매년 20에서 30% 정도 우리 충북의 수출 1위가 반도체 산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충북의 산업을 키우는 제 1위는 반도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도내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네페스, DB 하이텍 등을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요. 이 구축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이제 전국 반도체 생산 2위, 종자사 수 2위 등 그러니까 경기도를 제외하고선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1년도에 정부가 K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경기도권에만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 전략에서는 저희 충북의 청주, 괴산, 음성이 포함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충북이 반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부원장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충북에 있는 그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여기 분야가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나 DB 반도체 같은 그런 경우 그리고 설계 전문 업체라든가 패키징이나 기타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지금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북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50여 개의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만 파생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북이 상당히 좀 반도체 분야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충 이렇게 보니까 반도체로 매출이 한 14조 원 정도 그리고 고용 효과로 치면은 2만 명 이상이 지금 사실 고용되는 상당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충북에서 그 정도 지금 매출을 하고 있고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한 2위 정도로 되고 있지만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닐까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2차 전지에 대해 알아보죠. 근데 좀 낯설 수 있으니까 2차 전지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교수님? 네. 먼저 2차 전지를 설명하기 전에 전지의 의미부터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지라는 거는 배터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지라고 하면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차 전지는 건전지처럼 한번 쓰고 나면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이고요. 2차 전지는 방전이 다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충전해서 지속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2차 전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는 리튬이라는 원소를 기반으로 하는 리튬 2차 전지를 흔히 말하고요.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또는 그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 청소기, 소형 가전, 그리고 요즘엔 전기차 시장에도 이렇게 전기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죠. 2차 전지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2차 전지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요. 또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 예를 들면 드론이랄지 또는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 여기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충북 지역에서 이 부분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충북의 2차 전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충북의 2차 전지 현황과 세계 현황을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세계 시장 현황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시장이 급속히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이 지금 기술 경쟁을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에 의해서 2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 배터리 2차 전지를 완제품을 만드는 예를 들면 LG나 삼성, SK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충북 지역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의 50% 정도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완제품부터 소재 부품까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고르게 포진되어 있죠.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데 유리한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님께서는 충북의 2차 전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각종 소재 장비 회사들이 충북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런 장점들이 저희 같은 완성 배터리 업체에도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충북 쪽에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된다면 2차 전지 산업은 더 많이 발전되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좀 더해서 덧붙이자면 산업체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발전해 있고 기업체의 역량도 우수한데 지금 현재 충북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소재 부품 분석센터랄지 또는 방사능 과속기 이런 시설들이 유치가 된다면 아마도 기업체 또 연구소 그리고 대학의 2차 전지에 대한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많이 지적화되어 있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이제 2차 전지 관련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셀이나 그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제조 공정 그리고 평가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3개 정도 제가 구축을 지금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전자기술연구원의 차세대 전지연구센터라는 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해가지고 인프라뿐만 아니라 R&D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도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업들이 와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R&D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분명히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지정 요건 또 필요 요건이 있는지 이거부터 좀 저희가 잘 알고 들어가야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 좀 짚어볼까요? 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등에 관련해서 교육시설 그리고 연구시설, 산업시설들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어가지고 투자와 기술 개발이 촉진되는 지역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 이런 정의에 맞춰서 이제 첨단산업 특화단지 특별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작년 12월에 발표한 고시에서 조건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조건은 크게 6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화단지 내에 이런 전략산업을 갖고 있는 선도기업이 있을 것, 그리고 특화단지 내에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면서 산업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시설이 갖추고 있을 것,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연구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을 것, 이렇게 6가지 조건을 고시를 통해서 정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26일 날 이제 특화단지 공고가 나면서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첨단 전환사업 클러스터 육성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산업과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인프라 확보 여부, 뭐 전문력 양성 등 아까 요건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7가지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군요. 예, 7가지 선정 요건을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 두 번째는 전문 인력에 관한 측면,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충북도가 공급 사슬이랄지 밸류 체인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각종 연구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아주 훌륭한 어떤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 인력 측면에서도 충북도에 위치하는 각 대학들이 각각의 인력 양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분야에 저희가 인력을 배출 중이고, 특히 지자체 정책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충북도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정 요건과 잘 부합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정말 지자체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입니다. 지정이 될 경우에 혜택이랄까요? 정부의 지원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원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대규모로 되는 이제 산단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 만들게 되면 결론은 이제 뭐 부지나 기타 여러 가지 용수 시설, 전기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부의 R&D나 기타 다른 지원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게 단기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간 정도로 봤을 때는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정도의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특화단지 지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자체가 바로 국가의 어떤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요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명민 담당께서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차원의 국가산업 육성을 위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입지와 인프라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충북의 특화단지 지정을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충북이 투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세제 혜택, 인허가 신속 처리 등과 같은 규제 완화를 이뤄낼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차 전지 제조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질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서 이런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올 텐데요. 뭐 부족하다 보십니까? 아니면 더 있다고 보십니까? 항상 어떤 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조금씩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제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지원이나 이런 부분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니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특화단지 지정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정될 경우 우리 충북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기업체 분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학생들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을 또 면담을 해보면 학생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수도권으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역에 취업하는 걸 꺼려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혜택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선점할 수가 있어 회사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에 버금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고, 이 지역 학생들이 이 지자체, 지역, 충북 지역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외부의 어떤 인력들도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 지역을 찾게 될 것이고, 아마 지역의 인구가 추후에 점점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의 교육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지역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달지, 아니면 회사에서 지금 현재 재직 중인 그 지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소나 대학들이 같이 공동으로 재직자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가로 양성하는 그런 산학연 협업 체제가 공고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대전 지역 아니면은 그러니까 수도권에 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 뭐 당연히 수도권에 지금 있긴 하지만 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그 국가적인 그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R&D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 차원에서도 그런 집중적 지원되는 그런 부분, 그런 지역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있어서 충분히 외부의 우수 인력들이 충북으로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인재들이 충북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역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는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요. 그럼 그에 대한 기업 유치, 그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까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신속 인허가 지원, 또 기반 시설 지원, 또 용적률 완화 같은 기업들이 우리 도에 와서
활동하기 편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 유치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지정이 되면은 R&D 사업의 우선 반영 그리고 테스트베드 같은 시험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도내에서 R&D 할 때 필요한 자금과 또 장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서 훨씬 더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업 유치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2차전지 반도체의 산업 밸류체인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도 뭐 우수한 인재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입장이겠죠. 네,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투자 입지나 어떤 그 기반 시설 등의 인프라 확보가 지원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인허가 그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요. 세 번째로 공장 그 용적률 한도가 완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설이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향상되는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충청북도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 분야만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전지 중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내외부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 이거를 신청을 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특화단지의 성격, 그리고 산업부의 방침, 그리고 우리도의 여건을 고민해봤습니다. 국가 첨단 전산 특화단지는 지역의 산업 육성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단지다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산업부 방침상 반도체,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 선정 규모는 정해지지 않고 각 지자체별로 신청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원에서는 반도체는 전국 2위, 2차전지는 전국 1위라는 산업 영역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도는 각 산업별로 대한민국의 추격차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두 개 다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이제 충북도에서 두 가지 그 아이템을 사실은 특화단지로서 신청을 했는데 뭐 일각에서 뭐 지역 안배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국가의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지역에 좀 골고루 나눠주자 이런 나눠주기식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는 정말 이 지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이 지역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면 그 지역이 중복이 되든 어떻든 간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는 게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뭐 대한민국의 100년을 이끄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좀 필요할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할지 짚어볼까요? 네, 요건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6가지 요건과 중복되는 점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 성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첨단산업 육성은 이런 중소기업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투자를 잘 하고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겠다는 컨셉으로 시작하는 그런 특화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기술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있느냐, 그리고 그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그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미시적인 조건, 그리고 전문력 양성 같은 생태계를 갖추고 있냐라는 부분이 아마 이 중요한 필수 요건이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왜 충북이어야 하는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에 뭔가 우위성, 뭐 타당성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정 요건과 또 저희에 대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정 요건 앞에서 말씀드린 데 저희가 이제 SK 하이닉스, 네페스 등 선도 기업이 약 40조 원 넘게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도내에 이제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와 또 충북대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용수, 전력 등 산업 기반이 완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상 이제 비수도권을 우선 지정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권이 워낙 반도체적으로는 그렇죠. 잘 성장하고 있지만은 이 비수도권 우선주의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SK 대기업이 위치해 있고 또 생산량도 높다는 점이 저의 강점이고요. 저희가 이 특화단지를 하면서 생각하는 구상은 지금 경기도권에서도 반도체를 키우려고 하고 영원함권에서 반도체를 키우려고 한다. 그럼 우리 중부권, 국토의 중심인 충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중부권 거점 벨트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거점 벨트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단지 경기도만이 키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키울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보자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산업부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충북이어야 하는 이유. 네. 저는 사실 2차 전지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관점과 미래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충북 지역에 2차 전지에 대한 공급 사슬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랄지 또는 뭐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 BM이나 뭐 더블스코 코리아, 뭐 기타 뭐 가까이 있는 SK 아이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이렇게 잘 갖추어진 공급 사슬에 저희가 말씀드린 연구, 인프라가 같이 합쳐진다면 이런 생태계를 가진 지자체가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꼭 지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미래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2차 전지는 거의 반도체 버금가게 이렇게 시장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국에는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2차 전지의 개발 속도가 무지 빨라요. 그 부분을 저희가 따라잡아야 되는데 소재 회사들은 완제품 회사들에 비해서 연구 역량이 다소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특화직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면 산학연으로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이 기술을 속도를 따라잡고 이렇게 함으로써 2차 전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화단지로 꼭 지정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충북 지역,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100년을 먹여 살리는 먹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기도권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충북이 유리한 점 뭐 이런 것들도 좀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소재, 재료, 뭐 장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용수라는 것들, 그러니까 깨끗한 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레이크 르네상스라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북이 전국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용수 공급에 어떤 기지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에서 그런 용수가 제대로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게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토의 중앙에 있으면서 여기 산업적 파급 효과를 전국으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요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강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에 지역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는 조금 간략하게 해주셨다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허가 규제 완화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규제 혁신 전략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규제 완화 사례로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에너지 플랜트 사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공장 건설 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 규제 문제로 건설 중이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안전설비 보강에 대해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서 철거랑 재시공이 필요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런 도움을 통해서 무한 경쟁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사업에 유리하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고객사와 납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된다면은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인허가 관련 각종 규제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리고 절실한 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원장님은 어떻게 영향이? 저는 이제 그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일단은 뭐 연구소에 있으니까 R&D 측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R&D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장비, 시설 그리고 이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장비나 시설 그런 부분은 가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장비의 가격이나 이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되고 네. 그런 지원 속에서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충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의 우수 인력들이 거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인구의 뭐 유입도 있지만 우수 인력들이 중국에 이제 포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취업을 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적으로 주로 가고 있는 지금 태세에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특화단지에 취업이 될 수 있는 거라든가 그쪽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산업적인 측면이나 연구소에서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대학 관점에서 교육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뭐 일자리나 산업이나 이렇게 전부 다 수도권으로 지금 집중돼 있는 실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모델이 우리가 개발이 된다면 R&D 자금이 대학으로 유입이 되고 학연 공동연구 그리고 산학 공동연구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지역 대학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지역 대학 인재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새로운 첨단 전략 기술에 대한 벤처들 그리고 뭐 그것들이 커져서 유니콘 기업까지 확장되면서 그 지역 내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역 산업적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화단지 지정이 되면 각종 혜택으로 이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서를 쓰면서 수치를 찾아봤는데 반도체는 2026년까지 한 10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고용은 5만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차전지는 2030년까지 51조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14만 명의 고용 효과를 저희가 나타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 첨단 산업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산적인 양의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저희가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도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단순히 양적 성장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질적 성장을 가져옴으로써 충청북도가 반도체 전지 지속적으로 10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특화단지 조성은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이끌 첨단 산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일단 저희 반도체 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청주, 계산, 음성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전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런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방향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그거를 중부권 거점 벨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특화단지를 지정을 받아서 그 지원하게 되면은 한 10년 뒤에는 진짜 경기도와 버금가는 체계적인 중부권 벨트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는 우리 도가 대한민국에서 1위를 하고 있고 LG 에너솔루션이 세계를 이끄는 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각 국에서 2차 전지 공장을 좀 자국하려는 흐름 속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생산 공장 확보보다는 이 기술력에 대한 확보가 먼저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 5창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2차 전지의 원천 기술하고 또 생산 공장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보급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되려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10년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SMC가 대만에다가 대만 신주과학산단을 중심으로 집적화시킴으로써 전국의 세계에 있는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은 지금 10년 뒤에 2000년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오창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각종 연구소를 집적화시킴으로써 지금은 반도체는 대만이 끌고 가고 있지만 10년 뒤 2000년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끌고 가겠다. 그 중심지가 오창이 되겠다는 저희가 그런 큰 포부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특화단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뭐 단기간에 끝나서 사업이 종료되고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0년, 100년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하면 주로 생각나는 게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IT의 강국인데 IT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이제 발현되느냐 이 얘기하면 실리콘밸리 주로 얘기합니다. 네. 그 얘기는 그 지역 자체에 그런 특화 산업이 정착이 된 것이고 그 정착된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충북에 특화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산학연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좀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반도체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대한민국의 충북이라는 데가 강점이 있구나. 2차 전지 쪽에서는 강점이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비전을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도민 입장에서 도민의 삶도 좀 풍요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도민의 삶이 당연히 풍요로워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미래 효과를 한번 살펴볼 때,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번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죠. 현재 존재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벤처 유니콘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있고요. 셋째는 회사와 연구소와 대학이 협업을 함으로써 이 세 개 기관이 동시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아마 장기적으로 우리 충북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도민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두 산업이 크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생산 효과가 있고 고용 효과가 창출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이제 도내에 있는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리고 그만큼 소득이 증대한다는 말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 도민들의 삶이 좀 풍요로워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충청북도에서는 국회에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 선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발표 전까지 충청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 이제 반도체는 15개, 2차 전지 5개 신청이 된 상황에서 상당한 경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 경쟁 속에 있습니다. 특허단지가 상반기에 지정이 되면서 중간에 한 3, 4월 정도의 전문위원 평가가 있을 것 같고 평가를 기반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후에 이제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도 입장에서는 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도의 강점이 무엇이고 우리 도의 당위성 국가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산업부랑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통해서 담당자와 또 실국장님 그리고 장차관님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장점을 어필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허단지 지정이 지금 이런 지자체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정치권의 이렇게 관심이 많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국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특허단지 지정에 대해서 저희 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평가 그리고 건의 그리고 정치력 그래서 다방면에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특허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네, 이 특화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뭐 그런 선정 절차를 좀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을 우군으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충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새롭게 특화단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반도체는 2위지만 2차 전지 1위를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당위성이 있는 부분에서 산학연이 이런 당위성 있는 지역에 특화단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못다한 말씀 좀 마무리 발언 해주실까요? 교수님부터. 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산업 활동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1등 기업으로 갔다가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서 이렇게 쇠퇴하거나 이렇게 사그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아마 2차 전지나 반도체도 이런 전철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전철을 받지 않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충북도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충북도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꼭 지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네, 현재 지금 세계 각국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먹거리 확보에 대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단순히 국내 산업 육성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가 걸리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서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 지역 균형 문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진짜 조기에 성과를 내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지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초격차를 끌 수 있는 산업 역량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충북이 이 두 개의 특화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저는 그 특화단지 이게 객관적인 그 판단 근거로 객관적으로 잘 평가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청주에서 청주고등학교 졸업한 지 올해가 40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홈커밍 데이를 조만간에 할 것인데 이 지역에 있는 우수한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그런 먹거리가 국가를 이끄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그 산업이 더 발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초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북 지역에 많은 2차 전지 기업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기업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더 잘하는 곳에 충분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래 먹거리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충북은 그동안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비롯해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이끌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